자, 이쯤 되면 종횡무진 도주라고 표현할까요? CCTV에 잡힌 것도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뭔가 옷을 갈아입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뉴스와이드는 탈주범 김길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보시죠. 자, 옷 바꿔 입고 국수 사 먹는 탈주범. 그러니까 탈주범이란 표현과 앞에 두 개가 맞는가? 제목은 지금 이거를 암시하고 있죠. 자, 그럼요. 우선 이 김길수의 모습 곳곳에서 지금 포착이 됐는데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시죠. 사진을 보여줘서 이 사람 바꿔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정보 그 사람이 탈출을 했다. 하얀 후드티 입고 바지 입고 마스크를 써서 현금으로 키오스크 여기서 계산을 해서 갔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걸 못 알아봤죠. 마스크 쓰고 그랬으니까. 자, 김길수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국에서도 지금 현상금을 내걸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도주하면 수용 상태, 수감 상태에서 도주를 했잖아요. 지금 현상금 1,000만 원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현상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하루 만에 2배로 1,000만 원으로 오른 겁니다. 지금 사진 좀 시청자 여러분들 좀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마스크 쓰고 뭐 모자 쓰고 그러면 좀 쉽진 않은데 일단 저 모습을 좀 알아두시고요. 키는 175cm, 몸무게는 83kg. 그러니까 한눈에 딱 보기에 굉장히 건장하고 다부져 보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36살 김길수의 모습인데요. 우선 오늘 뭐 이 얘기 포함해서 오늘 몇 가지 사회 관련 이슈가 있는데요. 두 분 변호사 모셨는데 우선 정혁진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이 박진실 변호사도 나와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뭐 이런 사건 그리고 마약 관련 얘기 준비되어 있는데 얘기해 주시기 왔는데 우선 박진실 변호사께 이 김길수요. 이 특수강도로 좀 체포되고 구속돼서 수감됐는데 네.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서 병원 가고 거기서 탈출한 거던데 아픈 이유가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을 일으키니까 병원을 간 건데 이거 수감자 중에 이런 수법이 자주 있는 겁니까? 자주는 있지 않습니다만 예. 가끔 저도 듣는 내용입니다. 오.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친구들, 수용자들 경우에 예. 그 쇠붙이를 삼켜서 그렇게 되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는 일단은 응급 처치를 해야 되니까 예. 외부 병원을 데리고 가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수용자라 하더라도 예. 치료를 받게 해야 되니까요. 예. 데리고 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신체의 치료를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탈주까지 이어지는 일은 거의 드문 것이죠. 그럼 김길수가 이 숟가락 전체도 아니에요. 숟가락 손잡이 부분이라는데 네. 아마 잘라진 부분이겠는데 이거 일부러 삼킨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금 그런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죄명 자체가 굉장히 적지 않은 형량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그 두려움 때문에 예. 도주를 이렇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표현이 뭐 도주범, 탈주범 그러잖아요. 근데 탈주범 치고는요, 이건 대담하다 할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옷을 자꾸 갈아입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보세요. 일단 옷을 병원 직원 복장으로 환복을 하고 도주. 이거 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요, 베이지색 운동복으로 환복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검은 옷을 입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어요.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얼굴은 저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마스크도 쓰고 다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다음은 지금 나타났다고 뭐 신고가 되고 CCTV에 잡힌 곳인데 일단 숫자 한번 봐주세요. 8곳이 넘습니다. 8곳. 지금 경기도, 안양, 평청도 여기서 이제 도주가 됐고요. 두 번째는 어딜 갔냐면요. 의정부에서 나타났어요. 게다가 양주, 그다음에
서울 창동역, 그다음에 당고개역, 노원역, 뚝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그러면은 고속버스 터미널에 뭐 차를 타고 갔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이 이렇거든요. 8군데서 지금 사흘 동안 저렇게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네. 일단 옷을 갈아입는 거 보니까 변장을 했을 가능성도 농후해 보이십니까? 좀? 뭐 옷 갈아입는 게 변장은 아니죠. 네. 그런데 옷을 일단은 동생 만났잖아요. 동생 만나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상당한 금액을 돈을 받았을 거고요. 지금 옷을 샀다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요. 그 다음에 동생한테 예. 옷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 그런데 옷을 한 벌 받았는지 여러 벌 받았는지 제 생각에 최소한 두세 벌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고 예. 그 와중에 미용실 가가지고요. 예. 커트도 했어요. 그 사이에 헤어스타일도 바뀌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대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김길수가 범행을 일으킨 게 예. 9월 초거든요. 검거가 된 건 언제냐면 10월 30일이에요. 30일. 이미 그때 50일 동안 이렇게 도망 다녔던 그 전과가 있었던 건데 그 경험이 있었던 건데 김길수가 10월 30일에 서초서에서 체포가 됐는데 예. 그 다음 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플라스틱 숟가락의 일부를 이미 그때 삼킨 거예요. 그리고 있다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 원래 이제 체포되면 경찰서 유치장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유치장에 있다가 구치소로 딱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배가 아프다 막 이렇게 통증을 갖다 호소하고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 하니까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양에 서울구치소가 안양에 있잖아요. 예. 그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이 한림대 부속 성심병원인데 그 성심병원에 밤에 이송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룻밤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가 또 지난 11월 4일에 그러니까 11월 예. 3일은 그냥 배 아프다 그러고 병원에 있다가 4일 날 새벽에 아침 6시 20분에 잠깐 나 세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이니까 세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수하는데 이렇게 손을 묶어놓고 수갑차고 세수 못하니까 그때 수갑 푸는 거네요. 그때 풀어주니까 세수한 척하면서 이제 도망간 거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데요. 병원을 갔잖아요. 네네. 그럼 뱃속에 들었다는 그 숟가락 손잡이는 뺀 겁니까?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냥 배 안에 있는 거죠. 진짜로 있는 건 맞습니까? 뭐 CT 같은 거 찍으면 숟가락 정도는 나와 있을 거고 근데 그 상태로 지금 도주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뭐 배 그 도주하는 게 중요하지 뱃속에 뭐 그 정도 들어있는 게 죽을 병도 아닐 테니까. 자,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 네네. 사실 지금 수배까지 내려오면서 이게 검거가 지금 시급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거 성폭행 전과도 있다면서요? 전과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2002년도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예. 이미 특수 강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사기치고 뺑소니치고 뭐 삼소 위조 이런 것도 했었고 예. 중요한 거는 지금 2011년도인데요. 예. 이때 특수 강간을 했어요. 그 전에 2002년, 2007년도 이 범죄는 다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잠깐 그냥 구속돼 있다가 그럼 지금 집행유예로 나오고 있는 다 집행유예네요. 네, 풀려났는데 2011년에 특수강도 강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흉기를 들고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금품까지 뺏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하여튼 나쁜 짓은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그런데 저기에 빠진 게 있는데 뭐가 빠졌냐면 예. 피해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 정도까지 하면 그냥 아예 잡혔네 이러면서 그냥 그 형을 사는데 예.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라고 무고까지 해가지고 이 무고죄가 추가돼서 징역 4개월이 또 추가가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아니 본인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 피해자한테 무고라고 또 문제 제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집요한 사람이다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2011년 4월에 이제 그 선고를 받았으니까 예. 이제 징역 6년이니까 여기에다 4개월 더 합치면은 2017년 한 8월 정도에 출소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와중에 상해죄 한 번 또 2021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올해 그 특수 강도를 또 했는데 이번에 이제 검거가 됐는데 그 사이에 드러나지 않은 여죄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 그거는 배제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잡히면 김길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제가 양형 기준표를 봤더니 예. 한 8년 정도 징역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이 네네.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도망치고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도주한 것도 추가가 되겠죠? 그럼요. 근데 박진실 변호사, 문제는 지금 사진 시청자께 보여드렸고요. 지금 어떻게 도주하는지 옷도 갈아입고 다니고 여기저기 지금 뭔가 돈이 있어서 그걸 쓰면서 뭔가 다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시민분들께서 이 김기수를 보고 신고를 해줘야 잡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는요. 근데 보면 옷 갈아입고 다니죠. 그리고 마스크 쓰죠. 그리고 모자도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건 눈밖에 없어요. 눈밖에. 네. 근데 이것만 보고도 구별이 가능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도 지금 그 여러 차례 옷을 바꿔 입었고 머리 예. 스타일까지 지금 변화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대부분 남자들 그 덩치에 예. 그 외모를 하고 있다면 그 머리 스타일 되게 유행하는 머리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식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금요일, 토요일부터 계속 이렇게 방송에 김길수 모습이 나오는데도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지금 물건을 파시는 분도 예. 전혀 인식을 못하고 그대로 물건을 파셨단 말이죠. 전혀 알아보지 네. 못한 거군요, 그냥. 실제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눈밖에 없죠. 눈은 가릴 수는 선글라스로 가릴 수 있지만 지금 실내에서 가리면 더 의심을 받게 되겠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런 데 공공연히 선글라스 쓰고 다니면 더 이상해 보이죠. 그렇죠. 사실은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대담하게 선글라스는 쓰지 않고 마스크만 써서 자신을 지금 숨기고 있는데 눈을 보면 그래도 조금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눈만 봐서 좀 구별을 할 수 있겠다? 지금은 그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게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자체가 범죄 전과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예. 지금 누구라도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뭐 그 눈치를 챘다. 그럼 과연 그 사람을 또 가만둘까? 이런 걱정도 또 없지 않아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김기수 사진 나가잖아요. 네. 사진 좀 얼굴 사진 나오고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저 사진 말고 정면 사진, 요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눈썹과 얼굴 주변 좀 잘 좀 봐주세요. 지금 자칫하면 마스크 쓰고 모자 쓰잖아요. 그럼 저기밖에 드러날 게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잘 좀 봐주세요, 지금요. 저 모습. 정신 변호사. 네네. 근데 앞서서도 무슨 뭐 한 50일 넘게 도망 다니다가 체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도주하고 이런 거에는 아마 익숙한 듯도 보여요. 지금 당연히 핸드폰 카드 안 쓰겠죠? 당연히 안 쓰고요. 그 다음에 9월 초에 범행을 어떻게 했냐면 예. 이제 환전을 싸게 해주겠다. 요즘 뭐 해외여행 많이 가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 그래가지고 사람을 속여가지고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안에서 뭐 흉기를 꺼낸 게 아니고 방범용 스프레이를 확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맞은 사람은 정신이 잃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강취한 돈이 얼마냐면 무려 7억 4천만 원이에요. 근데 검거가 된 게 10월 30일이니까 이제 수사에서 그 돈 어떻게 했느냐, 돈 어디다 숨겼느냐, 그거를 이제 막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어따 사이에 진짜 감췄을 가능성도 있네요.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니까 제 생각엔 제 느낌으로는 친동생 만나가지고 현금하고 옷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동생 입장에선 당연히 부인하겠지만 상당한 그 돈을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무작정 택시를 탄 거예요. 예. 택시를 타가지고 의정부까지 갑시다. 안양에서 의정부까지면 택시비가 제법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택시 기사한테 아니 기사님 제가 사실은 돈이 없는데 제 지인한테 전화를 하면은 그 사람이 돈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이 핸드폰 빌려줬겠죠. 예. 그리고 나서 전화를 했는데 누구냐? 어떤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만 해도 옛날에는 전화번호 잘 기억했는데 예. 지금 제가 기억하는 전화번호는 제 번호하고 저희 집사람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기억할 정도로 가까운 여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누군가가 있었다는 그 거네요. 30대 여성이 와가지고 택시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몇만 원 나왔겠죠. 오. 그거 대납하고 그다음에 본인 말로는 거기에다가 10만 원 더 줬다. 그게 7시 47분인데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예. 9시에 친동생 만나가지고 현금하고 돈을 받았다는 거, 저 옷을 받았다는 건데 그 현금이 얼마나 될지 제 생각에는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저것 카드 안 쓰고 혼자서 숨어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여건이 갖추어진 거 아닐까. 그러니까 검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마지막이 서울의 고속버스 터미널이잖아요. 그러면 네. 혹시 또 버스 타고 어디로 간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요? 그렇죠. 그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하겠네요 지금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정혁씨 변호사께 요거 마지막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상금이 500만 원에서 하루 만에 1,00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도주 기간이 길어지면 더 늘어나는 겁니까 현상금이? 더 늘어날 수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예.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 규칙이 있어요. 경찰청에. 예. 이 규칙을 찾아봤더니 옛날에는 현상금 최대 금액이
5천만 원이었는데 예. 지금은 5억까지 늘어났어요. 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금액이 100만 원, 그다음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오. 처음에 500부터 시작했다가 지금 1000만 원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2천, 5천, 1억, 5억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예. 제 생각에는 김길수가 굉장히 전과가 많고 위험한 사람이고 머리가 좋고 용의주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아, 그렇다면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상금을 2천, 5천 이렇게 올리더라도 예. 빨리 검거하는 것이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꼭 필요하겠다. 저는 그 생각이 아니, 지금 현상금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다른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지금 심각해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8주범이에요. 그래서 신고처 소개 좀 해드리죠. 화면에 좀 나갈 텐데요. 연락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상한 거기 같은 데란 느낌이 드시는 인물을 봤다면요. 여기다 연락을 하시면 된답니다. 지금 4곳에 연락처가 있거든요.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